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세간의 메인 빌런 무잔이 사실은 착한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몇몇 분들이 귀멸의 칼라의 무잔이 귀할 때였다면 어떻게 될지 해주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사실 무잔은 태초의 혈기이기에 무잔이 귀할 때가 되면 설정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에 기존 설정을 그대로 하고 무잔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시나리오를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잔이 주인공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무잔을 어떻게든 포장하려는 것이지 종타쿠 생각이 그렇단 거 아니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잔은 오늘도 새로운 혈기를 만들기 위해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느 한 마을, 그가 노리고 있는 것은 어느 작은 아이였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밖에서 남들처럼 뛰어놀지도 못했고 항상 부모님의 걱정을 끼쳐 마음의 상처까지 커다란 아이 루이였습니다. 무잔은 루이를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곧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어렴풋이 느꼈고 그의 부모가 없는 틈을 타 루이에게 자신의 피를 주입하게 되었죠. 꼭 이겨내어 혈기되어라. 루이는 피를 주입받자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했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지만 무잔은 루이가 생존했음을 알아 잠시 자리를 비켰습니다. 그 후에 루이는 배고픔을 못 이겨 평소에 동경하던 아이들을 잡아먹게 되었고 그게 부모에게 발각이 되자 루이의 부모는 루이를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이미 인간의 힘을 뛰어넘은 루이는 부모를 죽이게 되었고 자신이 부모를 죽였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무잔은 루이에게 다가갔고 위로를 해주었죠. 루이는 무잔에게 왜 나를 살려준 건가요? 왜 내가 아이들을 죽이는 걸, 부모님을 죽이는 걸 지켜만 본 거죠? 당신의 목적은 뭐죠? 라고 물었습니다. 무잔은 루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이 혈기가 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죠. 무잔 루이처럼 어릴 때부터 알 수 없는 불치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매일 피를 토하고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무잔의 집은 꽤나 유복한 귀족 가문이었는데 항상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해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무잔의 병세가 나아지질 않자 무잔의 부모는 우리 가문에 이런 병자가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다며 무잔을 저주했고 차라리 어서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치료 중단까지 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그 의사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써보겠다며 푸른 약초로 만든 약을 무잔에게 먹였죠. 무잔은 그 약을 먹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며 몇 날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병은 말끔히 사라져 있었고 주변에는 온통 피투성이 시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모와 의사, 무잔은 혈기가 되어 이성을 잃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였죠. 무잔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범인이 자신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처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 비치는 태양빛을 보고선 저 태양이 몸이 닿으면 소멸해버릴 거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맴돌았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죠. 밤이 되자 바깥에 나갔고 인간들을 보자 엄청나게 배가 고파졌는데 난생 처음으로 식욕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뒷골목으로 가 사람 한 명을 잡아먹었는데 그 장면을 본 다른 어떤 이가 낫을 들고 와 무잔을 베었죠. 하지만 무잔의 몸은 곧바로 재생이 되었고 딱히 어떤 큰 고통이 느껴지지 않음에 신기했습니다. 그 남자는 무잔을 보고 괴물이라며 도망가려 했고 무잔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며 그 남자를 말리려고 하는 순간 팔에서 촉수가 튀어나오며 그 남자를 관통해버렸죠. 자신의 엄청난 힘에 놀란 무잔. 그런데 아까 그 남자가 휘두른 낫에 묻은 무잔의 피가 그 남자에게 들어가자 그 남자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더니 자신처럼 혈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성을 잃고 날뛰려고 했는데 무잔이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을 하자 그 남자는 그대로 무잔의 말에 복종을 했고 무잔은 자신으로 인해 만들어진 혈기들을 자신이 통솔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죠. 무잔은 그 후에 최소의 시기만을 하며 자신이 왜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이전에도 자신과도 같은 혈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100년 이상을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읽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간들의 본성은 악한 사람들이 많고 허구한 날 전쟁과 다툼, 범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경계,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겐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겐 한없이 장애를 진 모습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그대로 쭉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가난의 대물림 등 무잔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혐오하게 되기 시작했고 이 더러운 세상을 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정화할까 고민하다 자신이 이 모든 인간들을 통솔한 존재가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각국의 역사를 공부를 했을 때 인간이 왕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한때이며 온갖 배신과 반란들에 의하여 왕이 뒤바뀌는 경우와 자격 없는 인간이 왕이 되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다거나 했지만 자신이 왕이 된다면 그 누구도 자신에게 반기를 들 수 없고 자신의 세포를 넣은 혈기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 충분히 세상 자체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일단 이 나라의 모든 인간들을 혈기로 만들어 혈기의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혈기가 되면 태양을 못 본다는 큰 단점이 있지만 그건 추후에 태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보자는 지금까지 혈기를 조금씩 늘려왔고 한 번에 전부 혈기로 만들어버리면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기에 오랜 세월을 놓고 펼치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무전이 혈기로 만드는 우선순위는 사회적 약자나 고통받는 삶을 사는 이들 그리고 함께 혁명을 꿈꿀 자들이었고 루이처럼 병약한 몸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루이는 그렇게 부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도 어린 시절부터 왜 난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만 하고 마음만 아파야 하는 거지? 라고 삶을 증오했던 게 생각이 났고 부자에게 충성맹세라며 꼭 강력한 혈기가 되어 당신께서 시키는 일들을 무리 없이 해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자는 루이에게 혈기가 되었을 때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로는 바로 귀살대라고 했죠. 귀살대는 혈기들을 사냥하는 집단인데 그들은 우리를 괴물 취급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루이는 도대체 왜 그들은 이런 불평등한 세상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냐고 화를 냈고 부자는 그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죠. 부자는 인간 시절의 이름은 우부야시키 부잔. 부잔이 혈기가 되어 막 부모와 의사를 죽였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자신의 형이 있었는데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일족에서 저주받은 이가 태어났다고 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부잔이 우부야시키 가문에서 나갔는데도 끝까지 그를 죽이기 위해 검사들을 불러 모은 것이 귀살대의 시초였다고 했죠. 그들은 일부러 혈기에게 피해를 받은 이들만을 뽑아 훈련을 시킨 뒤 혈기에 대한 증오심만을 가득 채운 채 먼 미래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죠. 루이는 그 말에 명심하겠다고 하며 귀살대를 만나며 꼭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루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죠.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 어느 한 눈 덮인 산에 올라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는데 마침 덩그러니 집 한 채가 보였고 그곳에는 여러 어린아이들과 엄마로 보이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들을 혈기로 만들기 위해 마비가 되는 혈기술을 사용 후 모두 마취를 시켰고 자신의 피를 주입한 뒤 떠났죠. 보통 자신의 피를 적정량 투여하면 혈기가 되지만 체질에 따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고 이번만큼은 평소보다 많은 피를 투여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서 빨리 태양을 극복해낸 혈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혈기들이 태양만 극복하게 된다면 이제 모든 이들이 병이나 노화라는 인간으로서 겪는 필연적 고통에서 해방할 수 있기에 그 두려움에서 오는 다툼을 피할 수 있고 모든 혈기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 자신이 꿈꾸는 유토피아로 인해 많은 이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 명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희생이 없도록 부자는 모두 다 무사히 혈기가 되기를 바라며 떠났죠. 그렇게 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부자는 인간의 아내와 딸과 함께 아사쿠사 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무래도 혈기들의 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저 강한 힘만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기에는 많은 이들에게서 거부 반응이 나올 테니 재벌 가문의 딸과 결혼해 그곳의 일들을 배우고 커다란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 공부를 했었죠. 또한 그곳의 기술력으로 태양을 극복하는 약과 처음 혈기가 되었을 때 이성을 잃지 않게 하는 약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소년이 자신을 붙잡았고 그 눈빛은 자신을 원수 보도했죠.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허리춤에 있는 칼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부자는 그가 귀살대원임을 알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옆에 아내도 있었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소년의 귀걸을 보니 예전 자신을 처음으로 죽음으로 몰아간 사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그는 당장 주변에 있는 한 남자를 혈기로 만들었고 그 혈기가 소란을 피우는 틈을 타 거리에서 떠나갔죠. 지금껏 여러가지 변장을 하며 살아 귀살대원이 자신을 알아보는 경우는 없었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가족들을 차에 태워 집에 보낸 뒤 탄지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스사마루와 야하바를 불러 그를 찾게 했죠. 그러면서 부자는 오래전 요리이치라는 괴물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때를 회상하게 되죠. 세상과 인간에 대한 공부를 끝마친 후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동료들을 찾던 중 엄청나게 강한 검술 실력을 가졌지만 반점으로 인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치이쿠니 미치카츠. 미치카츠는 귀살대였고
혈기를 적대하는 인물이었지만 자신이 곧 죽는 상황에서 그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했고 부자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죠. 부자는 인간들이 가진 운명, 언젠가는 노쇠하여 죽는다는 게 얼마나 슬프고 허망한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통 불행한 일을 겪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 삶이 싫겠지만 오랫동안 공부를 했거나 예술을 했거나 자신의 꿈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했을 때 자신이 한평생 갈고 닦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말해요. 자신은 그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영원토록 살게 한다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문명보다 훨씬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유능한 사람들, 그들이 인류에게 거대한 진보를 가져다줄 지식이나 발명품 같은 걸 만들다가 수명이 다해 죽는 걸 봐왔고 참 아쉬워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미치카츠는 자신 또한 검술의 경지에 올랐고 검을 휘두르는 행위가 그저 살생이 아닌 어떤 무도의 경지, 예술과도 같은 쾌감을 주는데 이대로 죽으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했고 당신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자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렇다면 혈기가 되어 함께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고통 없는 세상으로 만들자고 했고 미치카츠는 그렇게 혈기가 되어 상의 일의 자리를 갖게 되었죠. 하지만 그러고 얼마 뒤 자신의 조수인 타마와 함께 가다가 기묘한 느낌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무자니 작중 내에서 했던 행동들에 대해 의미부여와 정당화를 시키며 욕만 가득한 빌런이 아닌 세상을 바꾸려는 혁명가 이미지로 전달해봤는데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이 시나리오가 반응이 괜찮다면 더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